안녕하세요. 30년을 함께 살던 집사람이 바람이 났습니다.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늦바람이 무섭다고 하더니 겪어보니 정말 그렇더군요. 바람이 나니까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주변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그런 사람 아니었는데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가 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속이 터지고 답답해서 몇 자 적어봅니다. 저는 올해 53이고 집사람은 올해 50입니다. 집사람은 결혼하고 지금까지 밖에 나가서 일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결혼 초에는 전자제품 회사에 다니다가 나중에는 전자제품 대리점을 시작해 일을 하고 있는데 재벌이도 괜찮고 결혼하기 전에 집사람 고생 안 시키겠다고 약속한 것도 있어서 밖에 나가서 돈 벌어 오라고 한 적도 없고 집사람 스스로 돈을 벌겠다고 나간 적도 없습니다. 젊었을 때는 아들, 딸 공부시키고 뒷바라지하며 살림하느라 정신없었고 애들 대학 가고 나서는 침술방을 좋아해서 동네 사람들 만나서 가끔 침술방 가는 게 일과의 전부였습니다. 집에만 있는 시간이 많으니 집에서 드라마 보다가 잠만 자고 조금씩 갱년기가 찾아오는 것 같아서 제가 그때마다 생활비 외에 웃돈을 쥐어주고 밖에 나가서 옷이라도 하나 사 입고 미용실 가서 머리라도 하면서 기분 전환하라고 했죠. 손에 쓸 돈이 있어서 그런지 그때부터 집사람의 외출이 조금씩 잦아졌습니다. 기분도 훨씬 좋아 보이더라고요. 옆에 있는 사람이 활기차 보이니까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고 힘이 났습니다. 노래를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데 집에 오면 노래도 흥얼거리고 오랜만에 집안에도 활기가 뜨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기분 좋고 활기찬 것도 어느 정도여야지 옆에서 지켜보니 조금 과하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 하던 화장을 매일 하고 향수를 뿌리고 어떤 날은 하루 종일 뭐라고 돌아다녔는지 집안에 설거지며 빨래며 그대로 놔두고 집안일은 손도 까딱 안 했더라고요. 하늘이 두 쪽 나도 집안 정리 안 된 것은 눈 뜨고 못 보는 사람인데 정말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밖에 놀러 다니는 건 좋은데 집안일은 좀 하고 돌아다녀라 한마디 했죠. 평소 같으면 오늘 바쁜 일이 있어 그래서 하고 넘길 텐데 그날은 저한테 짜증을 내면서 잔소리 좀 그만해 짜증나 하는 겁니다. 아니 제가 뭘 했다고 이렇게까지 짜증을 내나 싶었죠. 그런데 그 후로도 지금까지 안 하던 이상한 행동은 계속됐습니다. 옷을 새로 사 입었는데 나이 50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20대 아가씨들이나 입을 법한 속이 비치는 옷을 사 입지를 않나 속옷도 색깔 화려하고 민망한 것들을 사놨더라고요. 그리고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면 사람이 들어온 걸 아는지 모르는지 방구석에 틀어박혀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뭐 하고 있나 싶어서 들여다보면 동영상을 틀어놓고 보면서 화장하는 법을 배우고 있더라고요. 한번 동영상을 틀어놓으면 나올 생각을 안 해서 밥 안 하면 또 짜증을 막 내면서 당신은 나한테 밥 달란 말밖에 할 말이 없어. 내가 당신 밥 차려주는 사람이야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날은 짜증이 나서 밥때가 되면 밥을 줘야 할 거 아니냐고 했더니 배에 거지가 들어앉았냐는 등 저러니까 어느 여자가 좋아하겠냐는 등 내가 저런 꽉 막힌 인간하고 그 세월을 살았다는 등 하더니 휙 나가버리는 겁니다. 진짜 왜 저러나 싶고 내가 뭘 잘못했나 싶고 황당하더라고요. 왜 그러는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집사람하고 얘기만 하면 싸우게 되고 뭘 물어보기만 해도 짜증을 내서 말도 못 붙였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고민 상담을 하니 100년 뒤 올 때라 그럴 수 있다면서 어디 여행이라도 다녀오고 둘이 속에 있는 얘기를 좀 나눠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집사람이랑 바닷가에 1박 2일 여행이나 다녀올까 해서 속초의 호텔도 예약해두고 맛있다고 소문난 음식점도 예약해놓고 저녁에 집에 갔죠. 그런데 저녁에 집에 들어갔는데 사람이 없는 겁니다. 전화를 해도 전화도 안 받고요. 9시가 넘어도 안 들어오고 밥통에 밥도 없길래 저는 혼자 라면을 끓여 먹고 TV를 보고 있는데 10시가 넘어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열이 받아서 어디를 그렇게 싸돌아다니냐고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그랬더니 집사람이 나는 뭐 나가지도 못해? 내가 12시를 넘겼어. 왜 밖에 나갔다 온 게 가지고 난리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면 어디 간다고 하든지 나갔으면 전화나 받든지 이 시간까지 아무 연락도 없는 게 정상이냐 했더니 그러면 자기가 비정상이냐면서 막 화를 내면서 문을 닫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저는 이게 아닌데 오늘 여행 가자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본의 아니게 또 이렇게 싸움이 되니 나도 참 안심하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을 좀 진정시키고 집사람이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들어가니까 전화를 하다가 급하게 끊더니 왜 소리도 없이 들어와서 전화하는 걸 엿듣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게 아니다. 할 말이 있어서 들어왔다. 우리 여행 간 지도 오래됐는데 어디 바닷가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바람이나 쐬고 오자 했더니 대뜸 한다는 말이 내가 당신이랑 여행을 왜 가? 무슨 재미로? 혼자 갔다 와 하더군요.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 도대체 왜 그래?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어? 섭섭한 거 있으면 말을 해. 자꾸 그렇게 짜증내지 말고 라고 했더니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 내가 다 잘못했으니까 이혼하자 하더라고요. 너무나 생각지도 못한 말이라 제가 혹시나 잘못 들었나 싶어서 뭐라고 뭘 하자고 했더니 이혼하자고. 나 사랑하는 사람 생겼어. 제가 너무 기가 막혀서 너 바람났냐 했더니 한다는 말이 더 가관입니다. 자기는 바람난 게 아니라네요. 자기는 뒤늦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바람이 아니고 뭐냐 했더니 우리 사랑을 바람으로 부르지 말라고 하네요. 하참이 정도면 미쳐도 단단히 미친 거 아닙니까? 외도 현장을 들킨 것도 아니고 지 스스로 남자 만난다고 자수를 하고 당당히 이혼을 하자고 하다니요. 늦바람이 들어도 단단히 들었구나 싶었죠.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정신 나갔어? 지금 당신 나이가 50이야. 지금 어디서 누구를 만나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어디서 이혼이고 무슨 개뿔 사랑이야? 제정신이야? 했죠. 그랬더니 오히려 자기가 더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나 미쳤어. 그러니까 이혼하자고. 나는 이날 이때까지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어. 그냥 이 집에서 애들 뒷바라지하고 당신 밥이나 차려주고 그냥 대충 시간 때우면서 살았다고. 그런데 나 이제는 그렇게 안 살 거야. 나 정말 다시 태어난 것 같아. 그 사람하고 수도 없이 잤어. 자니까 너무 좋아. 나이 50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앞으로 사랑만 하면서 살 거니까 당신도 다른 사람 만나서 새 출발을 해. 한동안 이상한 건 알았지만 이렇게 갑자기 이혼 통보를 받으니 너무 얼떨떨하고 비참하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외도를 한 것도 아니고 제가 돈을 안 벌어준 것도 아니고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나 싶었죠. 저는 집사람이 무슨 우울증이 있어서 그러나 싶어서 붙들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얘기는 똑같더라고요. 자기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고 자기는 앞으로 사랑하는 사람하고 살 거라고요. 그러니 자기는 떠날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그 인간이 누구냐고 물었죠. 어쩌다 그 인간 꼬임에 넘어갔냐고요. 그랬더니 저보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면서 그런 얘기 들을 사람 아니라고 하대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당신이 알 필요 없지 않냐고요. 저는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애들한테도 전화를 해서 니네 엄마가 이상하니 니네 엄마하고 얘기 좀 해봐라 했죠. 그런데 애들한테도 똑같은 말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니네도 이제 다 키웠으니 자기도 이제 자기 인생 살 거라고요. 저는 도대체 누구를 만나고 다니기에 저렇게 정신을 못 차리나 싶어서 며칠 일도 안 하고 집사람 뒤를 따라다녀 봤어요. 그런데 의외로 매일 만나는 건 아닌 것 같았어요. 제가 집사람 뒤를 밟은 지 3일째 오후 1시 조금 넘었을 때였어요. 집사람이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데 차가 집사람 앞에 멈춰서더니 집사람을 태우고 가는 거예요. 저도 따라갔죠. 그 차는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모텔로 들어가더라고요. 저도 따라 들어갔어요. 그리고 차에서 내리는 두 사람을 봤는데 제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하겠더라고요. 나이가 20대 중반쯤 됐을까요? 엄청 젊어 보이는 아니 엄청 어려 보이는 남자의 팔을 집사람이 꼭 끌어안고 숙박업소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놓고 소리쳤습니다. 이 정신 나간 연놈들이 여기서 뭐 하냐고요. 네가 만나는 사람이 이 사람이냐고요. 네가 사랑한다는 그 놈이 이 새파란 놈이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그 놈은 놀라서 차에 타더니 집사람을 놔두고 도망치다시피 차 타고 가버리더라고요. 집사람은 난리가 났어요. 너 때문에 저 사람 같다면서 입에 거품을 물고 난리를 치더니 당장 이혼하고 제발 내 인생에서 좀 꺼지라고 하더군요. 저 그날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이건 아무리 붙잡고 달래도 안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그 이후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 사람이 그렇게 원하는 이혼을 해줬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놈이 좋다고 눈이 뒤집혀서 이혼하자고 덤비는데 더 이상 붙잡을 이유도 없더라고요. 그 대신 나는 아무것도 못 준다고 가방 하나 들려서 내보냈습니다. 내가 위자료를 요구 안 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줄 알라고요. 평온하던 집안이 난리가 나고 30년 결혼 생활이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이혼한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알고 싶지도 않고 궁금하지 않아서 전화번호도 바꿔버렸습니다. 애들한테도 엄마 소식 전하지 말라고 하고 집도 이사했습니다. 그렇게 3개월쯤 지났을까요? 일 마치고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가게 앞에서 누가 서 있는 겁니다. 누군가 싶어보니 이혼한 그 여자더군요. 저는 상대도 하기 싫어서 그냥 모른 척 지나쳤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저를 붙잡고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팔을 잇는 힘껏 부리치고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왔냐고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무릎을 꿇고 싹싹 빌더라고요. 자기가 죽을 죄를 지었으니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요. 그러면 평생 당신만 쳐다보며 살겠다고요. 저 그 소리 듣는데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놔달라고 할 때는 넌 죄고 지금 와서 저만 쳐다보겠다니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조용히 사라지든지 경찰 와서 가든지 내가 선택하라고요. 내가 인간이고 생각이 있으면 지난 일 내가 했던 것을 생각해보라고요. 밖에 가서 잘 살아도 못 살아도 내 알바 아니니 이제 죽어서도 찾아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돌아서 오는데 뒤에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자기 안 받아줘도 되니 그러면 돈 좀 빌려달라고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물었더니 그간의 일을 다 털어놓더라고요. 그 20대 중반의 어린 놈이 자기만 사랑한다고 평생 이런 사랑 처음이라고 온갖 가머니설로 꼬셔놓고 당장 결혼하고 싶은데 어머니가 의독하셔서 결혼을 못한다고 했다나요. 엄마가 큰 수술을 하셔야 하는데 지금까지 엄마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수술 비용이 모자라다고 돈이 필요하다며 돈을 좀 빌려달라고 했대요. 결혼하면 그 돈 꼭 갚겠다고 행복하게 해주겠다고요. 그래서 이 바보 같은 여자가 자기 앞으로 들어놓은 연금보험을 해지해서 5천만 원을 줬는데 그 뒤로는 아무리 연락해도 연락이 닿지 않더라는 겁니다. 엄마가 있다는 병원에 찾아가 보니 그런 사람은 아예 있지도 않고 그 사람이 다녔다는 회사에 전화해보니 그 회사에도 그런 사람이 없다고 했답니다. 뒤늦게 정신이 들어서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니 그 사람 신고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 젊은 놈이 40대, 5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사랑한다고 접근해서 돈을 빼돌렸던 거죠. 그렇게 걸려들어서 신고한 사람만 지금 7명이랍니다. 사기꾼인 줄도 모르고 나이 50에 사랑 타령을 하더니 완전히 탈탈 털린 거죠.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오더군요. 젊은 놈한테 정신이 팔려 그게 사기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노후 대책으로 넣어놓은 연금보험까지 해지하다니요. 한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 여자한테 얘기했어요. 네 무덤 네가 팠으니까 죽든 살든 네가 알아서 해. 다 네가 저지른 일이고 네가 받은 죄값이야. 나는 너한테 그런 돈 빌려줄 이유도 없고 너한테는 10원짜리 동전 하나도 아까우니까 2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그리고 나도 네 말처럼 다른 사람 만나서 제2의 인생 살 테니 남의 남편 될 사람 찾아와서 방해하지 마. 알았어? 그 여자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 더 해줬습니다. 평생 거짓골로 살고 싶지 않으면 그렇게 눈물 흘릴 시간에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가서 네 몸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나 구해보라고요. 이게 내가 네한테 해주는 마지막 충고라고요. 그리고는 저는 돌아서 와버렸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 사랑이라는 것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한다고 눈이 뒤집혀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한테 등을 돌리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저는 한평생 한솥밥 먹으며 이런저런 얘기하며 살아가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마다 사랑의 기준이 다른 모양입니다. 처음 결혼한 사람과 있는 정 없는 정 다 떨어진 채로 헤어졌지만 만약 저에게 또 한 번의 인연이 찾아온다면 앞으로 잘 살고 싶습니다.